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보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면으로 이제 뵈면은 뭐 실제 궁금하신 것도 질의하면서 이제 좋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 다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제 만나 뵐 수 있어가지고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번에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공익법인들이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9월 말에 우리 기재부로부터 그 지정 고시된 그 법인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의료나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러니까 상증법 상에서 그러니까 그 공익법인으로 이제 신규 설립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 공익법인으로서 알아야 할 그 가장 중요한 뭐 그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하고 우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게 오늘 원래 3시간인데 제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은 기부금 관련해서 또 오후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업무 처리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을 혹시라도 저희 그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에서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 공익법인에 대해서 다 알겠다 하는 건 사실상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계속 봐야지 알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 번,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어떻게 돌아간다. 그런 거를 좀 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뭐 책자라든지, 그리고 뭐 사례라든지,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을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하나씩 그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늘 다 하겠다 하시면 사실상 무리고, 그리고 아마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건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답변을 다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알겠다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아, 이런 거구나 해서 그 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저희 국세청 본청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전국의 세무서나 그리고 지방국세청에도 공익법인 전담팀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문의 주셔도 되고,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들으시면서 내용을 보시면서 혹시 우리 공익법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뭐 확인을 하고 싶거나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내용들은 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답변이 못 드리더라도 저희가 이번 시간 이제 그 사무실 돌아 복귀해서 하면서 제 문서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보시면 처음에 이 그 납세자 세법규시 신청한 사이트 있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문서를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에 여기 강의 교재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의 교재에 선택을 하시고 요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른 세목들도 같이 있는데 여기서 공익을 검색을 하시면 지금 앞에 저희가 계속 7월 달도 교육을 했고 해서 앞에 뜬 이런 그 Q&A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한 11월 초까지, 이제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저희가 등록을 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또 등록을 하면은 저희 교육원에서 아마 별도로 문자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지금 저희가 분기마다 그러니까 신규 공익법인들을 대상으로는 그러니까 지정 추천 그 해당 월의 다음 달에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1기, 2, 3기에서 오늘이 이제 4기거든요. 올해 4기 차인데 앞에 했던 것들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Q&A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실제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존에 궁금하셨던 부분들도 아마 여기 Q&A에 다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번 시간에 만약 답변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질문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문서로 정리해서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한 11월 초에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재를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뒤쪽 부분은 저희가 신규 공익법인들을 위해서 어떤 뭐 지원을 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뭐 내용을 그냥 교재만으로 보셔도 아실 내용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혹시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교재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는 제가 공익법인에 개요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공익법인이 지켜야, 그러니까 의무사항 하고, 그리고 지원 내용하고, 그러니까 자주 여쭤보셨던 그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식사하신 후에 한 시간 동안 다른 조사관님께서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랑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안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공익법인의 개요입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든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이게 용어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만 그래도 알게 되면은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도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야 되는데, 지금 이게 출연 재산 있고 그다음 기본 재산은 보통 재산입니다. 뭐 먼저 이 출연 재산을 보시면, 이 출연 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모든 분들이 다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이 그러니까 출연 재산이라고 해서 출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출연을 먼저 보시면 그 상증법 상에서 그러니까 출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이라는 게 민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민법에도 아마 이 내용은 지금 교재에는 민법에 대한 이 정의는 빠져 있습니다. 어제 교육을 준비를 하면서도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본 교재에 좀 추가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민법에랑 있는 내용이랑 그러니까 상증법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달라서 또 혼동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이게 각각의 관련 법에 따라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세법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상증법에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법에 있는 내용도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감소를 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의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 재산을 감소를 시키면서 제 재산을 다른 어디 뭐
법인에 만약에 다른 데 줬다 하면은 그 단순히 그 행위 자체를 이제 민법에서 출연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상정법상 이제 출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민법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등위는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의미는 포함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상정법상에서 출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부나 뭐 기부를 한다, 정려를 한다 이런 사실상 명칭하고는 상관없이 그 우리가 제공하는 재산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법인한테 그러니까 어떤 현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식을 줬다 해가지고 공익 사업에 사용을 해달라 해서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상증법상에서 지금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까도 Q&A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그 하면서도 가장 많이 문의 주셨던 부분이 이게 출연재산에 해당이 되는지 이게 해당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을 보면은 Q&A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제일 이해를 하시게 우리가 만약에 돈을 빌렸다 하면 그거는 다시 그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상 그 누가 빌려줬다, 우리 공익법인이 빌려줬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출연재산이 사실 아니 그 대여금인 거지 이제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있으니까 이게 재산이 우리한테 귀속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는 출연재산이 안 되고 아니고 그런데 실제 기부 우리가 제일 아는 게 사실은 출연이라는 거는 이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보통 우리 출연이라고는 사실 보통 평상시에 할 때는 출연이라고 안 하고 그냥 기부를 한다, 증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부를 했다. 지금 누가 기부를 우리 법인한테 기부를 했다 해가지고 그 받은 재산을 사실은 이제 기부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 재산은 또 돌려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기부를 하면서도 이거를 우리 공익법인에 주는 이유가 우리 공익법인이 어떤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부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아니면 이 부동산을 이 주식을 좋은 일에 써달라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주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 기부금 우리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 가지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 출연재산을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우리 공익법인들이 만약에 공익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무상으로 돈을 받았을 때 증여로 해서 증여세와 과세가 있듯이 상속세는 증여세가 있듯이 이게 모든 이게 세금이 무상으로 받게 되면은 그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다만 근데 우리 공익법인들이 누구 기부자로부터 어떤 다른 법인으로부터 어떤 개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기부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 그거는 세금이 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세금 과세 안 된 부분을 혜택을 본 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세금을 면제를 받았으니 이게 사실상 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사용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당초에 혜택 받았던 정리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시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출연재산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공익법인의 기속으로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그 공익사업에 만약 사용을 안 했을 때 다시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 중점을 두고 혹시 그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게 의문이 생기신다고 하면은 조금 이 기준을 잡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은 이제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그래
어, 이렇게 어떤 부분은 아니다, 어떤 부분은 출연재산이다, 어떤 거는 출연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뭐 구분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예시로 열거가 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그런 거는 출연재산 아니다, 그렇게 법에는 되어 있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그러니까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회비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회비라고 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받는 회비들을 무조건 이게 출연재산이다, 그것도 출연재산 아니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비 자체도 또 두 가지 또 구분이 되거든요. 회비가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회비가 그 우리 회원으로서 당연히 이제 내야 되는 강제가 되는 이제 그런 성격일 경우에는 그리고 성격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회비를 납부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받게 되면은 사실상 그거는 출연재산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그 모든 회원들 중에서도 일부 뭐 특정한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받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분들한테 기부금 영수증까지 발급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그 출연재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 모든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나 그런 거는 또 출연재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기준을 그 정의가 먼저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것을,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 가지고 받은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정의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이 소유가 그 재산의 기속이 우리 공익법인이 됐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이 말씀을 드릴 그 지켜야 할 사항들을 이게 안 지켰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당초에 그 면제받았던 세제상 그 증여세라든지 그런 부과가 안 됐던 부분들이 다시 부과가 된다고 하면은 그는 이제 출연재산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사실상 이게 왜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한 그 이유가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그 행정상의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그러니까 받는 보조금인데 이 국가나 지자체가 실제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우리 공익법인에 이제 뭐 위임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행정상 이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공공단체라든지 뭐 우리 개인이나 이런 법인들한테 교부하는 돈이 그 보조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보조금은 또 이 관련 법령이 그 보조금관리법이나 그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그 이 보조금을 우리가 공익사업에 사용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증여세가 이제 가세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공시서식에도 보면 보조금란은 있긴 있지만 사실상 그 부분은 그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관리를 하지는 사실 안 하는 그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출연재산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한번 Q&A도 보시면은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채팅 주셨던 게 그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고 보조금란이 있거든요. 보조금인데, 근데 보조금 출연재산은 아니니까 그 출연재산 보고가 있고 그러니까 결산서류 공시가 있는데 공시서식에도 보면은 보조금란이 있으니까 그게 작성해서 모든 공익법인들이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출연재산 보고라는 거는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공시처럼 모든 공익법인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출연재산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이 출연재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시간을 조금 더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입니다. 먼저 내용을 먼저 보시면 우리 이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공익법인의 재산을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설립 시 이건 내용 조금 줄여져 있는데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그리고 기부 또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법인을 이제 운영을 해가면서 기부 또는 이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자 해가지고 의결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재산 중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기본재산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사용이나 처분할 때 이런 것들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산들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이제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산을 구분을 하는 거는 이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이지 우리 세법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출연재산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은 별도로는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세법이기 때문에 세법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쭤보셨듯이 그러니까 설립 첫 때에 기본 재산하고 국고 보조금이 있다. 이때는 기본 재산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은 출연 재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고 보조금만 있으면은 굳이 출연 재산 보고 의무가 없는데 이때 기본 재산이 출연 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재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말 우리가 지정받고, 그러니까 내년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달에 신고를 하실 건데, 그때는 근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출연재산 보고서를 우리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될 때는 그 서식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식에 우리 공익법인이 작성할 게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쉬우신 것 같아요. 뭐 말씀이 출연재산 있는 경우에 출연재산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특정 만약에 우리가 뭐 지금 몇 년간 운영을 해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는 출연재산이 없지만 그 전년도에 출연 받아가지고 사용을 다 못하고 그 다음에로 많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와가지고 올해 또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그 대한 진도 내역이라든지 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출연재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우신 거는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서식을 보시고 그러니까 홈택스에 들어가셔도 어차피 서식을 그 홈택스에 다 옮겨 놓은 거니까 근데 신고하는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신고서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그게 어떤 거를 적어야 될지 한번 보시고 우리가 적어야 될 게 있는 것 같다 하시면 저는 출연재산 보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지금은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보통 어, 이 그러니까 지금 공익법인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뭐 신고를 해야 되고 나중에 보면은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외부 회계 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시할 때도 서식도 두 가지로 또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니라 두 가지 서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이행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그러니까 이 납세 협력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지 이걸 말아야 될지 이렇게 되는 그 기준이 이제 판단할 때 그 기준을 보시면 그 두 가지가 그 수익 금액하고 자산 가액이 있습니다. 수익 금액, 자산 가액이 있는데 먼저 수익 금액을 보시면 이 수익 쉽게 말해서는 그냥 해 그 한 해의 그 금액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용이 우리 공익 사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소득 보통 우리가 법인인가 법인세를 또 신고하는 그 수익사과 관련된 수익 금액으로 그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미술관을 뭐 이제 미술관을 운영한다든지 뭐 그런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또 출연재산을 예금에 예치를 해가지고 그때 되면 또 이자가 또 발생이 돼요. 이자가 또 생기면은 또 세금을 또 원천징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준 내용이 공익사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가 또 과세가 되는 그러한 그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해의 종료일 현재 12월 말 현재 뭐 재무상태표 상에서 총자산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건물도 있고 뭐 예금도 있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자산가액, 쉽게 말해서 자산을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수익금액하고 자산가액은 이 기준이 이 수익 금액은 그 한 해의 금액입니다. 한 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4년도다 하면은 24년도에 발생된 그 금액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 자산 가액은 그러니까 이 수익 금액하고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계속 건물을 사용하다가 뭐 매각할 수 있지만 그때 계속 그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뭐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적된 자산 가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공익법인 전용 계좌라고 있는데, 혹시나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사업용 계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계좌를 또 공익법인 전용 계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하고, 그리고 그 공익법인별로 뭐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두 개 이상 개설이 가능한데, 음, 중에 자세한 내용 다시 한 번 더 어떤 거래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좀 주의할 점은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용소득입니다. 우리가 그 뒤쪽에서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중에서 뭐 출연재산을 3년 내에 사용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80% 이상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규정이 있는데요. 이때 그 나오는 그 운용소득입니다. 운용소득이. 근데 어 이거를 잠깐 예시를 보시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가지고 수익용 아니면 수익 사업용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발생된 소득을, 그러니까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첫해에 뭐 현금을 받았다. 현금을 다시 이거를 뭐 사용을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정기예금에 예탁을 하는 경우 이제 대부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예금에 그러니까 넣어서 수익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때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자가 있거든요. 그 이자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기예금이 정기적금으로 해서 하는 경우 이제 운용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 보통 예금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소득은 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 운용소득에는 포함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예탁을 했을 때 나오는 소득을, 그러니까 이자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하고, 또 만약에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을 출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서 이거를 뭐 바로 사용을 못하고, 다른 이 출연받은 건물을 가지고, 어, 이제 임대에 비워 놓으면은 그거는 공익목적 사업에 또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워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임대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 사용을 했다 해가지고, 이때 발생되는 또 소득이 이제 임대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도 나오는 소득을, 이때 나오는 임대 소득을 운용 소득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이 있으면 또 배당을 받으니까 그 배당도 운용 소득에 해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입니다.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냥 쉬운 내용이, 이 고유목적 이 준비금의 계정은,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들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어, 이 수익 사업에서 우리가 앞에서 수익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게 발생되는 그 소득 중에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뭐 적립해둔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이게 보시면은 설정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소득별로,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있고 뭐 배당 소득이 있고 다른 뭐 임대 사업에서 이제 발생된 그 소득별로 해가지고 준비금을, 그러니까 뭐 100%냐 80%냐 50%냐 이러한 일정률을 곱해가지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그 혜택을,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도 오지만, 혜택을, 우리 공익법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익 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임대 사업을 했을 때 생기는 소득이 임대소득인데, 임대소득에서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자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세금을, 우리는 이 운용을 해서 생긴 그 이자하고 뭐 임대소득과 이런 걸 갖고 다시 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공익법인이 생긴 이유가 공익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생겼다. 이 세금을 내버리면은 그 뭐야 그 세금 내는 그만큼 이제 공익사업에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재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해서 각각의 소득별로 해가지고 100%인지 뭐 80%, 50%를 정해서 그것만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경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1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때 이 설정한 이 금액을,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해줬다고 해서 그 끝까지 그냥, 우리가 아까 세대상 이거 혜택을 준 이유가 공익목적 사업에, 그러니까 활용하라고 혜택을 줬는데, 이거를 설정을 해놓고 5년 내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5년 내에 사용을 해야 되지, 그거를 5년 내에 사용을 안 하면은 어, 다시 또 당초에 혜택 받았던 그 부분들을 과세가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고용적 사업 준비금은 이제 법인세 과세할 때 이제 나온 내용인데, 5년 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번에 그 시간에도 보니까 왜 아까는 그 뒤쪽에서 설명할 그 의무사항에 뭐 3년 이내에 또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까지 사용해야 된다, 그걸 아까 5년 내라고 해놓고 왜 또 다른 3년이냐 1년이냐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했을 때, 이거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차피 공익법인이니까 이 공익법인은 그러니까 상증법 시행령에 뭐 12조가 있는데 7가지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거된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를 하는 법인을 우리 공익법인이라 하고 지금 전국에 약간 3만 9천 한 4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만 개가 종교법인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법인세법상에 뭐 특례 기부금 단체, 일반 기부금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정 기부금 단체 그리고 일반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 단체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담당자께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제가 시간 관계상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스킵할 거 있는 거는 빨리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뭐 종교나 유치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부, 학교, 그러니까 의료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기재부 장관이 지정 없이도 그러니까 공익법이 되는 거고 밑에는 어 법인세법상에서 우리가 그 뭐 특정 특례기부금 단체, 뭐 산학협력단이나 국립대학병원, 뭐 지방의료원 이런 게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법인세법 따른 공익법인 어린이집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이제 지정해서 고시하는 공익법인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대상 우리 혜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공익법인이 아니면 아까 말한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돈을 받으면은 세금을 낸다고 했듯이 그리고 영리법인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익법인이 가장 큰 게 그 상속세나 이제 증여세 이제 우리 공익법인 재산을 많이 받았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가 이제 과세가 안 된다는 이런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수익 사업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나 뭐 배당 소득, 기타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 가지고 뭐 100%냐,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100% 그리고 뭐 80%, 50% 이러한 그 준비금 설정을 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그 세대적 혜택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자 소득만, 이자만 있는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된 그 세금을, 원천세를 다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게 당장 우리가 지금부터 어, 기본 출연받은 재산을 예금 예치를 해놓고 그렇게 했을 때 이자가 나중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환급을 받으려고 하시면 나중에 그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고 환급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는 그 3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지. 만약에 3월 달이 지나가지고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만약에 경영 청구를 해서 환급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게끔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자를 우리가 그 은행에 예금에 예치를 한 경우가 있으면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가세 측면에서도 우리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뭐 일시적으로 공급을 하거나 이러한 실비도록 무상으로 재화로 용역을 그 공급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연간 세무일정인데 지금 이게 12월 결산법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12월도 있고 1월도 있고 2월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 12월이랑 2월이 제일 많긴 한데 그래서 제일 많은 그 12월 법인을 지금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뭐 수익 사업이 있으면은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4월 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출연 재산이 있는 경우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에 6월 달에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의무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출연자, 기부자, 어떤 개인, 그리고 법인들, 회사들, 그러한 출연자들이 우리 공익법인에 만약에 출연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혜택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가 이제 과세가 안 되고 면제를 받고, 그래서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세제적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공익법인은 반드시 그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 해야 되고, 그리고 출연재산뿐만 아니고 이 출연받은 재산을 팔았다. 그러니까 팔았을 때도 그 팔은 대금의 원천이 출연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근무를 받아가지고 근무를 우리가 기부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그러니까 그걸 팔면은 그 돈을 판 그 돈을 딴 데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그것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불특정 다수들에 의해서 다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이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혜택에 대한 의무로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 따라주셔야 되고, 그리고 공익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런 3년 내 사용을 해야 되고 매각대금 사용하고 운용소득을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러한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한 번씩 그냥 오늘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장에는 아마 4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쓰는데 내년에 이제 4월 30일 수요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때에서 12월 말 벌빈 같은 경우는 그 4월 말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러면 먼저 이 지금 전용 계좌 개설하고 사용해야 되는 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공익법인들이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공익법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건 무조건 다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이 신고 기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기간이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거든요. 입니다. 그리고 우리 9월 말에 지정 고시된 우리 법인들 같은 경우에도 고시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9월 말에 고시가 됐으니까 10월, 11월, 12월 말까지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 신고를 안 했으면 또 가산세가 있으니까 조금 꼭 좀 이런 거는 놓치시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계좌를 그러니까 어떤 거래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5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보시면은 공익 목적 사업 관련해서 수익과 그러니까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 그리고 또 반드시 이제 그 계좌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부금이나 출연금, 회비 이런 걸 받는 게 우리 공익법인과 관련 다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익법인에서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무실에 임차를 했다. 그럴 경우에도 그 나가는 경비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임차료가 있는 지급을 할 때도 그 해당 계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기부금 또 우리 공익부서 사업과 관련해서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연구비를 줄 수도 있고 있는데 그 그런 경우에도 이 전용 계좌를 사용을 해서 그 거래가 거기서 계좌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아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런 전용 계좌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그는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제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법상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다 들으신 분들도 우리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라든지 거기에 따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있으신데, 그거는 별거로 지금은 우리가 국세청에 그 세제상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이행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다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보조금이라는 그 부분들은 아까 출연재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에 대한 계좌는 사실상 그에 대한 내용은 이 전용 계좌를 굳이 사용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예금을 기본재산에서 기본재산 현금을 예금으로 예치를 했을 때도 이 좀 이예금 계좌는, 그러니까 그 공익목적 사업용 전용 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그 얘를 문의가 왔던 내용인데, 어떤 A 계좌를 신고를 해놓고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신고하지 않는, 그러니까 잠시 이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때도, 그때도 그 전용 계좌 미사용으로 보고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나 뭐 지자체로 받는 이제 보조금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어, 그 보수적으로 이게 사실은 5가지가 적용이 돼 있지만 사실 범위 엄청 따져보면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의를 주신다고 하시면은 이거를 그 보수적으로 그냥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공익법인 전용 계좌에 그러니까 등록을 해놓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놓으시는 게, 신고를 하시고 그 계좌를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서 되도록 신고를 해놓자. 그리고 그 웬만하면 계좌를 사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신 게, 선생님께서 그 그러니까 회비 계좌는 여기 보시면 이 회비를 받는 경우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지점들이 있으신데, 시설도 우리 사회복지법인들 같은 경우는 그 본점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시설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또 다 그 공익법인들입니다. 그 공익법인들이 그 기부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좌들은, 그리고 운영비 나가는 것도 인건비나 임차료 이런 것도 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운영비 나가는 게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그 뭐야 기부금을 받든 어떤 그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예금에 의치해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아셔야 할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출연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들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종교단체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지만 부동산하고 주식이 이제 있는 경우는 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4월 말까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무서에 제출을 하든, 홈택스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안 하면 또 이런 불이익이 있고, 그리고 아까 여쭤보셨던 게 출연 재산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 재산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올해에 출연 재산이 없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신고서에 제일 쉬운, 아까 말씀드린 게 신고서에 작성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서에, 왜냐하면은 전년도에 출연을 받아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그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한 내역을 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서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서식에 작성할 내용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잠깐 그 10분 쉬셨다가
이 계산술 공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뵐게요.